안녕하십니까. 익산 맑은샘 유치원 보건교사 김혜인입니다. 지금부터 유자꽃이 피었습니다를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유치원은 혁신 유치원이고 통합 유치원입니다. 또 아름다운 유치원으로 선정된 유치원이기도 합니다. 혁신 유치원이어서 갖게 되는 장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적 자치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활성화돼서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또 원장 선생님과 원감 선생님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며 학부모님들과 유치원 선생님들께서 보건교사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통과 협력이 기반이 된 조직 문화 때문에 제가 사업을 운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유치원은 또 통합유치원입니다. 그래서 통합유치원이어서 갖는 장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아 구성이 유아와 특수교육대상 유아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유아가 참여 가능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급의 선생님이 3분 구성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사와 유아 특수교사, 특수교육 지도사 이렇게 한 학급에 3 선생님 계신데요. 교육과정 시간과 방과후 시간 모두 선생님이 각각 3분씩 계시기 때문에 저까지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 4명의 교사가 수업을 하게 되어 양질의 교육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필요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보건실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이 심각하게 많이 되었습니다. 보건실만 보면 울고 도망가는 아이들, 또 약을 들고 가면 울고 도망가는 아이들도 있었고,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고민이 되었고 사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자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유치원에서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꽃피우자는 것으로, 사업 목적은 유치원 내에 건강 증진 문화를 조성하는 것, 구성원들의 유아 건강 현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 유아 놀이 중심 보건교육을 일반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일상 회복에 따라 코로나19 외의 다른 감염병 유행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 내 감염병 유행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약 성분을 확인하지 않고 투약이 이루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안전한 투약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저희 유치원에서는 투약 거부가 31건, 치료 거부가 21건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스스로 투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치료의 중요성을 이해해서 투약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교육 과정이 따로 유치원 현장에 맞게 되어 있지가 않아서 이것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유치원은 현재 보건 관련된 지침과 체계와 자료가 거의 부재한 상황입니다. 실행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활동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활동 1, 세균과 바이러스를 이겨내요입니다. 저희 유치원은 유치원 현장을 반영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잘 하고 있는 거 2가지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등원 중지 안내를 따로 드렸고, 또 연락망이 아주 잘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관련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고를 받을 수 있었고, 또 유치원에 심리 지원과 관련된 것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유치원 선생님들과 제가 심리 지원과 적극적인 상담을 함으로써 학부모님들과 소통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골프놀이가 장기간 운영되었습니다. 사진처럼 바이러스와 세균을 그린 다음에 날려버리는 활동이었는데요. 이것이 장기간 운영되면서 교사는 처음에 호흡기 감염병에 관한 것만 준비해갔지만 다른 감염병에 대한 유아들의 관심이 확장되면서 감염병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이제 감염병에 대해 또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활동이 어떤 약일까입니다. 2021년도까지는 대부분의 유치원들에서 시럽병과 가루약을 가정에서 유치원으로 보내주시면 그냥 투약을 했었는데요. 2022년도가 되었을 때 이곳을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에게 과연 안전할까라는 고민이 들어 가정통신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처방약을 확인하는 것을 하였는데요. 사진처럼 직접 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카톡이나 메시지를 활용해서 약봉투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확인하고 필요시 투약 상담도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전문의약품인 병원 처방약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었었지만 학부모님들께서 저희 아이 약성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일반 의약품 포장지까지 보내주시게 되어가지고 저희 유치원은 모든 약성분 확인이
가능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투약사고가 0건, 그리고 학부모님들 만족도 100%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활동 사업 엄마 나는 약 없어요입니다. 저희 유치원 투약 수첩 아래쪽에 보면 전달사항 전달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제가 학부모님께 아이의 인성발달 측면에서 관찰한 부분에 대해 칭찬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이가 다른 아이들은 약을 먹고 감사하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는 꾸벅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칭찬해달라고 말씀드렸고, 그걸 읽으신 어머님께서 이제 칭찬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다음날 아이가 왔을 때 이런 긍정적인 행동도 강화가 되었고 투약도 더 잘하게 되어서 저는 인성적 발달 측면이 있으면 무조건 이것은 학부모님께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학부모님께서 저에게 아이의 약을 잘 먹이는 방법에 대해 공유를 해주신 것입니다. 아이가 약이 매워서 목 뒤로 삼키는 걸 어려워했고, 근데 약을 먹고 나면은 어떤 간식을 좋아하는지를 말씀을 해주셔서 그 약을 먹고 간식을 먹는 쪽으로 해서 아이가 약을 먹도록 하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진은 제가 학부모님께 약을 잘 먹이는 방법을 공유드린 것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을 가지고 와서 누구누구야 약 잘 먹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잘 먹었고 어머님께 그 내용을 공유드린 내용입니다. 이렇게 저는 가정과 소통하며 요령을 공유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아이들이 약을 잘 먹도록 격려를 해준 부분인데요. 약을 잘 먹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투약의 중요성을 교육하였고, 약을 오늘 먹는 날이 아닌데 약을 먹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약물 오남용 예방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또 아이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어 아이들의 투약 거부가 0건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사 여기가 아파요입니다. 저희 유치원은 유치원 현장을 반영한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잘한 부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응급처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응급처치는 보건교사인 제가 없더라도 누구나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저희 유치원 유아들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사진을 가지고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후송과 관련해서는 교사 후송 측에서 교육과정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이 교육과정 시간 중에 사고가 나면 방과후 선생님께서, 그리고 방과후 시간에 사고가 나면 담임 선생님,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한 사고는 제가 가는 쪽으로 했는데 저희 원감 선생님께서 또 적극적으로 후송 시 협조해 주셔서 교사 2인이서 안정적으로 후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5세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동 구강 건강 실태 조사를 해달라는 협조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이 들었고, 치과 의사 선생님께 혹시 아이들 치아를 보시고 나면 검사 결과를 간단하게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드렸더니 적극 협조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병원에 가는 걸 무서워하는 이유는 아픈 치료를 받게 될까 봐인데요. 치료를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지 아닌지 의사 선생님께 보여주러 병원에 가기도 한다는 걸 이해한 뒤로 만 5세 저희 유아들은 병원 후송을 아무도 거부하지 않고 잘 따르고 있습니다. 병원놀이를 실시했습니다. 학급을 병원처럼 직접 꾸미도록 했는데요. 이 놀이의 시작이 남자 유아가 배가 아픈데 산부인과에 가야 한다고 하는 내용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방과후 시간에 어느 과에 가면 좋은지 책을 또 읽어주기도 했고, 아픈 곳에 따라 병원에 어느 과를 가야 되는지 아이들을 알게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만 3세 유아들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거즈나 붕대 같은 것들을 굉장히 무서워해서 치료를 거부했었는데, 이 놀이 시에 거즈나 붕대 정도의 안전한 도구들은 제공을 해주었더니 아이들이 보건실에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잘 받게 되었습니다. 보건실의 공간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유치원이 이렇게 일렬로 침대를 배치하기보다는 처치대와 또 침대 겸해서 쓸 수 있게 하자 해서 단순히 기역자 구조로 바꿔서 치료의 공간으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더 확장해 나가서 보건실을 개방하고 또 놀이의 공간으로 제공을 해주자 하여 안막을 치고 또 이렇게 영화관처럼 열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극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 속의 내용은 아이들이 직접 상영 시간표를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공간을 개방하고 한 달 정도를 불을 끄고 살았었는데 불 끄는 것을 무서워했었던 아이들도 이제 보건실에서 불 끄고 쉬는 것을 잘하게 되었고, 이제 보건실이 더 이상 치료의 공간이 아닌 놀이도 가능한 공간이구나 하고 아이들의 인식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병원 후송 전 아파서 부모님께 연락드려서 보건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가장 불안이 심합니다. 근데 저는 아이가 좋아하는 주차장을 만들게 하고 또 이렇게 함께 집을 짓기도 하고 동화책도 함께 읽어주고 그리고 무섭지 않은 처치를 해줌으로써 아이들과 함께 해줬습니다. 활동 후 보건선생님 내일 또 놀아줄 거죠입니다. 제가 함께 만들어가는 보건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저는 평상시 학급에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평소에 어떻게 놀이하는지를 알고 제가 보건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를 반영하고 놀이 지원 계획서를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학급 선생님들과 상의를 한 뒤 놀이에 참여해서 기록하고 수업 사례 나눔까지 함으로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보건교육을 운영했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딱 한 가지 성교육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이 개념 모두 다 아이들에겐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학급에 있는 감정카드를 활용해서 존중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싶은 말과 듣고 싶지 않은 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만졌을 때 괜찮은 곳과 싫은 곳에 대한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도 해보고 그 다음에 스티커 붙였을 때 싫었던 부분에 대한 터치를 하지 않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실시했습니다. 제가 이 교육을 실시하면서 아이들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교사가 사전에 놀이 규칙을 완벽하게 정해서 수업에 들어갈 것 없이 놀면서 같이 정하면 된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사업 평가 결과 성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유치원 내 감염병 유행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부모님께 약 성분 확인과 투약 상담이 유아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을 했을 때 100% 만족하신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지난해보다 유아들이 투약을 잘한다면 유치원 친구들의 칭찬과 격려 그리고 보건선생님 투약 지도를 해줬기 때문이라는 질문에 108%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연속 2회 이상의 투약 거부도 0건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치료를 잘 받는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는 보건실과 보건선생님이 좋아서 또 치료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서라는 설문 결과 92%, 연속 2회 이상 치료 거부도 0건으로 변화했습니다. 보건교육 과정 개발에 대해서도 2022년에서 2023년을 비교했을 때 수업 시수를 증가하거나 유지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설문을 하니 114%로 만족하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제 활용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의 활용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교육부와 교육행정기관에서 먼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유치원 교사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국가 차원의 유치원 보건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유치원 보건교사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대부분 유치원 교사가 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가 적용 가능한 지침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국가 차원의 보건교육 측면에서 유아 놀이 중심 보건교육 과정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속히 보급되면 일반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관리자의 인식 제고, 담당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가 개설되어야 합니다. 기관 차원에서의 노력은 교육 공동체 간 소통과 협력의 문화가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 교사 차원에서는 유아 건강 문제에 대해 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